곳에서 에너지 대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선 최악의 전력난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유럽에서도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너지 대란에 구인난과 무역 갈등 같은 정치, 사회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지구촌 에너지 물류 대란 우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중국의 전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에서 사실 전력이 부족한 현상이 매년 발생해 왔어요. 네. 그런데 올해가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지난달 29일에 중국에 있는 주요한 발전소 6곳의 석탄 비축량이 한 15일간 버틸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극심한 전력난 때문에 중국 31개 지역 중에서 주요 산업단지가 위치한 광둥성을 비롯한 20개 지역에서 전력 공급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나 이제 사례들이 보고되는데 네.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연속 전력 부족 경보가 발령된 라오닝성이 있습니다. 한 공장에서 정전 때문에 환풍기 가동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노동자 23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전이 갑자기 되니까 신호등이 꺼졌어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발생을 하기도 했고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성 같은 동북 삼성에서 가정 내 전기가 경고 없이 갑자기 단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장수성에서는 지난달 들어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철강과 화학공업, 시멘트 같은 업종에 대해서 공장 가동을 당분간 중단해라 뭐 이런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정전이 발생한 지린성에서는 상점들이 지금 일찍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양초를 사재기하는 그런 지역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북 삼성 일부 지역에서는 가로등하고 신호등을 제대로 켤 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매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상업시설 영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관리가 한정 부총리인데요.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국가 운영에 충분한 연료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우리 과거 블랙아웃 사태 겪어봤잖아요. 네. 네. 갑자기 그렇죠. 신호등도 멈춰버리고 네. 뭐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렇죠. 느낌 들어서 아주 그때 뭐 난리가 났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 뭐 전시 상태도 아닌데 이렇게 전력난이 발생하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할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좀 비유하자면 자업자득이라면서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중국 정부가 작년 10월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게 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5G 통신망 장비 입찰에서 호주가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 참여를 배제를 했었고요. 이때부터 네. 이제 갈등이 시작이 돼서 작년에 코로나19 발원지 국제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호주가 주장을 해서 중국이 그때부터 석탄을 비롯한 많은 호주산 물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중국의 전력 소비가 코로나19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작년보다 15%가 늘어난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발전용 석탄의 60%를 담당하던 호주산의 수입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가격이 50%나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화력 발전소에 의지하는 양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네. 전력의 70%를 화력 발전소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석탄 가격이 비싸지면 전력 생산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동안 호주산을 대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확 성과가 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성과가 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의 연간 발전용 석탄 소비량이 30억 톤 정도인데 그중에 수입량은 7%에 불과하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력난의 이유를 호주산 수입 중단이 제공하긴 했지만 이게 결정적인 이유까지는 아니다. 이게 좀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사실 호주가 네. 중국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할 때 네.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그렇죠. 중국하고 경제 교류가 얼만데 네. 왜 먼저 미국도 안 하는 걸 호주가 나서서 그러지? 네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중국이 호주를 제재하다 보니까 지금 네. 그 역풍이 불어서 지금 더 많이 받고 거잖아요.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는 또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석탄 생산, 그러니까 수입량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하는 양이 훨씬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중국 남부 지역에서 9월까지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에어컨도 많이 써야 되고 전력 소비가 급증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석탄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전용 석탄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이게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경기가 회복되는 곳들이 이제 속속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석탄이 더 귀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내 석탄 산업이 규모가 작고요. 자동화 비율이 낮아서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도 미리 정해놓은 목표치를 초과해서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력 소비는 많이 늘었는데 석탄은 가격이 많이 올랐고 재고는 점점 떨어져 가고 그래서 일부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를 가동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일부러 발전량 증가를 제한해서 이것도 전력난 원인의 하나가 됐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후 위기 영향도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로 바람이 많이 약해졌어요. 네. 그래서 랴오닝성의 풍력 발전기들이 충분히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중국 남서 지역에 가뭄이 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력 발전을 또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은 워낙 수력이 풍부한 서부, 남부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것을 인구가 많은 동쪽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서남부 강들의 상류에 이제 비가 적게 내리니까 댐의 수위가 수력 발전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낮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둥의 경우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3분의 1을 서부 수력 발전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 전력량이 올해는 작년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둥성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긴 하지만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아직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것도 물론 영향을 끼쳤지만 네네. 이게 직접적인 또 원인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은 뭐 40% 재생에너지 비율이 40%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하여튼 뭐 작은 원인이라도 하여튼 네. 영향을 미친 것들을 그렇죠.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같으면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네. 정부는 뭐 하느냐. 이런 얘기 당장 나오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중국은 나라가 워낙 상당히가 크니까 네. 지방 정부가 좀 대처를 제대로 했어야 네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 탄소 배출량 감축이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최우선 정책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시 주석이 작년 9월에 유엔 총회 연설에서 중국이 2030년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었다가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게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세부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에너지 소비 총량을 13.5%, 탄소가스 배출량은 18%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세부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이 많은 곳이 화력 발전이니까 이걸 줄이고 산업 구조를 좀 개편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8월에 올해 상반기에 각 지방 정부가 그럼 어떻게 실행을 했나 이것을 이제 담은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장수성을 비롯한 9개 지역이 에너지 소비량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급 경고를 받았고요. 10개 지역은 2급 경고를 받은 그러니까 무더기로 나오게 된 거예요. 경고를 받은 것들이. 그러니까 위원회가 이렇게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는 지역은 그럼 처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들이 지금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에너지와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좀 근본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당장 급하니까 그러면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은 단전을 해라. 이런 방식을 취해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쉬운 거잖아요. 네, 그냥 목표만 달성을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게 됐다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면 최근에 공장 가동이 중단됐던 곳,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다 이렇게 1, 2급 경고를 받았던 곳들로 지금 조사가 됐어요. 지금 동북 삼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여기는 유독 추운 지방이잖아요. 네. 지금 그 난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전력난이 심한 건 지금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큰데 이 동북 삼성을 포함한 중국 북부 지역은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중앙 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 측에서도 수요 공급을 좀 맞추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 추워지는데 벌써. 큰일이죠. 네. 근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내년 2월에 열리잖아요. 예. 근데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정부가 푸른 하늘을 보여주려는 이른바 올림픽 블루를 지금 베이징 추진을 하고 하계올림픽 있어요. 때 그때 네. 인공 강우 내린다고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에이펙 블루라는 말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 줄이기에 지금 안 그래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월이 추울 때잖아요. 그래서 난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베이징이 미세먼지가 극에 달하는 때예요. 근데 이때 전 세계가 몰려왔는데 굉장히 뿌연 하늘이 연출되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오염원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베이징이 대기질이 나쁜 도시다 이런 이미지를 좀 바꿔보겠다 이런 목표인데 지금 내년 2월이니까 이걸 계속해서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통제 정책이 해제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 피해가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생산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죠.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이 네. 뭐 세계 공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중국 네. 경제가 이렇게 더디게 움직이거나 네. 에너지 전력난을 겪게 되면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당장 그렇습니다. 전 세계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굉장히 경제가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여기 중국이 한번 타격을 입으면 우리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공장들이 실제로 다 멈췄거든요. 그런 많은 곳들이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타격을 지금 계속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지금 유명한 회사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초 이제 8%대 초반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올해 성장률이 예측이 됐었는데 네. 지금 전력난 때문에 7%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난방 수요까지 더해지면 중국 전력난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가중될 상황이 이제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정말 중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도 그렇고 일부 네.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남동부 산업벨트가 지금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네. 부족해서. 그런데 장쑤성에 대만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동이 중단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애플이나 테슬라도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겠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석탄 가격은 물론이고요. 중국에 전력난이 있다고 하니까 천연가스 가격 같은 지금 발전하고 관련된 모든 원자재 가격이 덩달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은 앞으로도 더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 중국 정부가 국영 에너지 기업들의 에너지 확보에 사력을 다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그래서 중국이 에너지 사재기까지 나서면 그럼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그렇습니다. 거예요.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참 걱정이네요. 그렇죠. 지금 유럽 국가들도 전부 다 지금 이것 때문에 네. 초비상이 걸렸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치게 네. 되고 그렇죠. 경기는 안 살아나는데 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네. 가는 거 물가는 아니냐. 오르고. 네. 이런 걱정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지만 인도도 전력난이 발생할 조짐이 있다고요? 여기도 지금 인도 135개 화력발전소의 석탄 재고량이 지금 평균 4일분에 불과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도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들여오는데 이 가격이 지금 아까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6개월 만에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굉장히 이 화력발전소를 가동시키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화석연료 확보에 적극 나서니까 지금 인도도 지금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석탄 가격은 훨씬 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도 석탄 화력의 발전량이 66%를 차지하니까 만약에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추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역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뭐 세계 공장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고 아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중국, 인도가 다 멈추면 전 세계적인 그 공급망 위기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게 점점 좀 여파가 퍼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휘발유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뭐 네. 사재기가 네네.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줄 서서 있는 외신 보도들 많이 보셨을 건데요. 휘발유 공급 부족, 사재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달 24일에 영국 전역에 많은 주유소를 갖고 있는 석유기업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30%가량의 주유소에 휘발유가 동나서 일부 주유소를 잠정 폐쇄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패닉바잉이라고 그러죠. 나도 기름을 살 수 없을지 몰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마다 줄을 서서 밤새 기다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잘 살펴보면 여기는 기름이 사실상 모자란 건 아닙니다. 휘발유는 있는데 브렉시트랑 코로나19 때문에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물류 이동이 지금 원활하지 못한. 그러니까 아니 한국엔 영국은 있는데 산유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네. 지금 그 석유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부가 기름은 부족하지 않아요라는 걸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걸 누가 주유소마다 날라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네.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건데 그걸 날라줄 지금 트럭 운전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브렉시트가 되니까 여기서 취업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비자도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은데 그럼 새롭게 고용을 해보자 했더니 이것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안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활용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운전면허 발급 관리 기관 직원들이 직원 수를 줄여달라면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형 트럭 운전면허 시험이 여러 번이나 취소가 됐고요. 면허가 갱신하는 업무가 또 지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있던 분들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비상조치로 트럭 운전사 5천 명에게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는 임시로 비자를 주겠다. 이게 사실 브렉시트에 역행하는 조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 안 되면 군도 좀 동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런 지적이 지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좀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물류 대란이 여기도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추수감사절 연휴 특수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항만에 코로나19로 화물차 운전사 같은 운송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륙에 운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 휴지나 생수 판매 수량을 1인당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어요. 재고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운송비가 이제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가격을 인상하는 품목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에 막 네. 사재기하고 네네. 막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지금 다시 나타나는 네. 것 같아서 참 낯설기도 한데요. 근데 유럽에서는 뭐 에너지난이 지금 심각해지면서 네. 전기 요금 뭐 이런 에너지 각종 에너지 요금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유럽이 좀 사실 기후위기 대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풍력 발전을 굉장히 그동안 많이 늘렸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기후 이상 때문에 바람이 올해 많이 안 불었어요. 그래서 전체 발전량의 한 16%를 풍력에 의존했었는데 특히 아일랜드가 해상 풍력 발전이 풍부해서 유럽에 많이 전력을 수출했는데 올해 여기 바람이 안 부니까 지금 전력을 못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사려는 곳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최근 1년 새 500%나 폭등을 500% 해버렸습니다. 5배가 올랐다고요? 네, 그래서 전력 도매 가격도 프랑스랑 독일에서는 각각 48%, 36%나 오르니까 소비자 부담이 굉장히 커졌고요.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도 전기랑 가스 공급 가격을 다 올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유럽 쪽으로 네. 이 천연가스 공급하는 데가 러시아 아닌가요? 그렇죠.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유럽 갈고 쪽으로 있죠.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쓰는 천연가스 사용량의 3분의 1 이상을 러시아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독일하고 러시아가 그 송유관을 잇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노르트 스트림 2라는 걸 워낙 원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 더 하는 그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최근에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걸 반대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7월에 가스관 건설에 동의를 하긴 했지만 이게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러시아가 압박을 해서 빨리 승인을 해라. 약간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가 이렇게 압박을 계속하면 우리가 승인했지만 다시 동의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시베리아에 가스 시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못 보내게 된 그러니까 공급량을 줄이게 된 그 영향도 있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좀 급등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스페인 같은 공장들이 이제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
높아지니까 가동을 중단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비료 공장을 재가동시키기 위해서 보조금도 지급을 했고요. 프랑스 정부는 이게 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봄까지 가정용 가스랑 전기요금 인상은 불허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이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네. 너무 마음만 앞서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친환경과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지금 신조어가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에너지랑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를 좀 오히려 압박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플레이션이 악화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니까 친환경 정책이 맞긴 한데 속도 조절 같은 뭔가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걱정되네요.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곳이 많습니다. 기상특보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